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45쪽입니다. 45쪽에 있는 자기의 성질과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용어가 또 새로 나왔네요. 자기란 얘기가 나왔고 자기장에 대한 얘기도 나왔네요. 자기란 말은 우리 남자하고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하면은 잡아당기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자하고 여자 자기라 부르지 않습니까?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 기본적으로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을 자기라 합니다. 자기장은 뭐냐?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장, 영역입니다. 영역. 그래서 용어에 대한 것이 새로 나왔지만 우리가 지금 한번 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림을 여기에 보면은 몇 가지 용어가 나왔는데 넘어가고 그림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석이 있습니다. 자석이 있는데 이 자석의 N에서 S로 뭐가 간다고 써놨어요? 자속이 간다라는데 왜 자속이 가냐면은 사실은 이 선은 뭐냐면은 자기력 선입니다. 근데 자기력 선을 그릴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만 최소 단위에서 이건 이제 외보로 나타내는데 1외보에서 나오는 자기력 선이 한 80만 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림을 그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자기력선이 나오는 이것을 묶습니다. 뭐로 묶는다 그랬어요? 요거를 다시 한번 쓰면은 자기력선 묶는다는 것을 한문으로 속입니다. 그래서 자기력 선속 이렇게 하고 너무 기니까 여기를 줄여서 자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자속이라는 게 나오는데 사실은 엄밀한 의미로는 자기력 선인데 이걸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지 못하니까 자속이다 그런다 그랬고, 이러한 자속이 존재하는 범위를, 즉 자기력선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를 자기장, 자계, 필드, 이번에는 또 영어도 나왔습니다. 이건 영어니까 하지 말읍시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 조금만 이제 몇 페이지만 넘어가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수에다가 코일을 감습니다. 전자석을 만든 거죠. 여기 전류를 흘리면은 전자석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가 N, S 이렇게 되는데 이 전자석을 만드는 전류에다가 F 이렇게 씁니다. 이게 자석을 만드는 자기장을 만드는 전류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계자 전류, 여기 이제 계자란 말이 나옵니다. 자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또 여자 전류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 씁니다. 요거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은 들지만 자기장, 자계, 필드는 같은 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고 어떻게 됩니까?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 하도 암기하는 게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한테 애우는 것도 참 말하기도 미안한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과정을 전기 기능사를 딴 분들은 다 이런 과정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힘들긴 하지만 이렇게 하고, 이런 자기장 안에다 못을 갖다 놨더니 못이 들러붙었습니다. 이제 못이 들러붙어 가지고 아니 며칠 됐더니 이 못이 앞핀을 잡아당깁니다. 앞핀을 잡아당겨요. 그래서 이 못이 진함 처리됩니다. 이 진함 처리된 것을 자화라 한다. 그게 이제 뭐 그게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말들인데 이제 용어가 나오니까 조금 이제 어렵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거 있죠. 자, 자석 N에서 S로 자기력선이 나온다. 자기력선이 나오죠. 자기력선은 너무 많다. 그래서 이것을
묶어서 몇 개로 표시한다. 이런 거를 자기력 뭐라 그러니까 손속이라 그러고 너무 길어 자속이라 한다. 자속의 단위는 파이로 쓴다. 단위는 웨버라고 이 사람 이름이다. 우리 전자계학에 위대한 영향을 미친 웨버입니다. 웨버라 한다. 이러한 자기력선이 미치는 영역, 즉 자속이 미치는 영역을 자기장, 자장, 자계, 필드라고 얘기한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번 공부를 하면서 꼭 외워야 되는 용어들입니다. 이렇게 알고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란 말을 씁니다. 또 차지라 그랬죠. 자석이 가지는 자기량. 그래가지고 M이라고 쓰고 아까 자석을 웨버라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석이 가지는 자기량이 다시 말하면은 쉽게 더 얘기하면은 자속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M 웨버의 자속. 그런데 어떤 때는 뭐라고 쓰기도 한다고요? 자란 말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란 말도 나오니까 우리 공부를 하는 김에 하나만 더 외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극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공부하게 되는데 우리 여기서는 투자율을 합니다. 투자율은 자석이 얼마만큼 진공이나 공기를 기준으로 할 때 얼마만큼 자석이 잘 통하는 거를 투자율이라 합니다. 앞에서는 우리 바로 앞에서 뭘 배웠냐면은 엡실론을 배웠습니다. 엡실론은 유전율이었어요. 유전율은 전기를 얼마만큼 안 통하느냐. 절연체의 얘기를 했습니다. 절연체. 약 절연체의 의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응용해가지고 콘덴서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플러스를 마이너스를 주고 여기 콘덴서에 여기 유전율을 여기 집어넣는다 그래서 절연체를 집어넣고 전하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충전되면은 우리 핸드폰에 있는 배터리 다시 말하면 콘덴서를 우리가 얘기했는데 이게 앞장에서 얘기했습니다. 요번에는 안 통하는 게 아니고 이건 뭐 어떻게 합니까? 잘 통하는 것. 그러니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 앞에서는 안 통하는 거 얘기하다가 이번에는 자석이 잘 얼마큼 통하느냐. 네, 이번 시간에는 투자율은 얼마만큼 자석이 잘 통하느냐에 대한 비율이다. 그리고 여기서는 앞에서는 엡실론이라는 걸 썼는데 이번에는 이거 U가 아니고 뮤입니다. 뮤랍니다. 뮤 이렇게 씁니다. 뮤 그리스 문자입니다. 뮤로 쓰고 단위는 헬리퍼미터. 유전율 단위는 페럿퍼미터. 참 외울 것도 많네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씩 알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실력이 쌓이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진공중의 투자율은 뮤제로죠. 진공중의 유전율은 엡실론 제로.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고 1.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요거는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옆에 써놨습니다. 우리 처음 여러분들이 우리가 공부 시작할 때 계산기로 외워야 할 것 4가지. 뭐였죠? 3이 나오는 것. Sh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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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의 03. 그 다음에 23, 32, 33. 눈에 잘 보이죠? 뭐가 보였습니까? 3자가 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03은 뭐였냐면은 전자 한 개가 가지는 질량이었습니다. 이게 전자 한 개가 가지는 질량을 해가지고 M의 2였고 요거는 전자 한 개가 가지는 전기량 2였습니다. 2.
2였고, 우리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외우신 분들은 좋겠지만 못 외우신 분들은 뭐 다시 한번 이게 15쪽이었습니다. 15쪽. 요거 15쪽. 15쪽에 있어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뭘 배웠냐면은 3이 3이가 뭐냐면은 엡실론 제로의 값이었습니다.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있었죠? 예. 이번에는 33번은 뭐냐면은 지금 뭐 나온 게 뮤제로입니다. 뮤제로. 물론 이것도 외우는 거지만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는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꼭 외워주자 그러는데 여기 이제 다 나왔어요. 여기 계산한 것이 다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자, 쉬프트 7에 03, 23, 32, 33. 그러니까 이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건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기를 한번 제가 그림을 복사하는데 이 그림에 복사하는 걸 보니까 한번 보겠다. 요거 쉬프트라는 게 있어요. 계산할 때 요거 쉬프트입니다. 그 다음에 7을 누르고 아까 예를 들어서 3, 2를 이렇게 누르면 요 값이 뭐가 나오냐면은 계산기의 값에서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엡실론 제로. 자, 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아니고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여기에다가 주고 했어야 되는데 오라했네. 다시 쉬프트 누르고 7을 누르고 그 다음에 몇 번을 누르냐면은 3 이렇게 두 번을 누르면 아까 지금 얘기한 대로 뮤제로의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계산기 누르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4개는 외우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또 이렇게 지금 여기에 대해서 계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비투자율은 우리가 공부할 때 아까 조금 전에 했습니다. 유전율 엡실론에서 엡실론 제로 엡실론 S 해가지고 엡실론 S는 그거로 엡실론 제로분의 엡실론이라는 거는 공기 중이나 진공 중에 유전율에 대한 비율. 전기가 안 통하는 겁니다. 절연체에 대해 얼마만큼 공기보다 진공이나 공기보다 전기를 안 통하느냐 이런 거고 요번에 비투자율은 비투자율도 한번 해봅시다. 비투자율은 뮤는 이코로 써 있습니다. 여기 써 있는 거 뮤는 이코로 뮤0 뮤s니까 뮤s가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하면은 뮤0분의 뮤니까 진공이나 공기 중에 자속이 통하는 거를 1로 할 때 얼마만큼 자속을 잘 통하느냐 이거를 1로 놓은 겁니다. 이거를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1로 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말의 의미만 여러분들이 처음에 말이 어렵죠? 처음에 말이 어려우니까 말의 의미를 잘 알고 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좀 한번 가봅시다. 내려가서 보니까 물질의 비투자율 그러는데 비투자율이 1보다 매우 큰 것 뮤s가 1보다 이건 크고 매우 큰 거죠. 철이나 니켈, 코발트, 텅스텐, 망간은 진함철에 잘 붙는다는 뜻입니다. 진함처리 했을 때 수에 잘 붙지 않습니까? 니켈, 코발트, 텅스텐, 망간 우리가 텅스텐이나 망간은 진함처리 돼볼 그런 건 별로 없지만
잘 붙는다는 뜻입니다. 진함철에 잘 붙는 것 강자성체, 진함철에 붙지 않는 것 반자성체, 생색만 내는 것 상자성체. 그러니까 요거 일이라는 게 아까 뭐라 했죠? 진공이나 공기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요거 일로 놓은 겁니다. 그래서 강자성체는 철, 니켈, 코발트, 텅스텐, 망간. 여기 밑에 있는 그림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거 봐도 또 자,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함철을 N을 갖다 댑니다. 이게 이제 철이에요. 이게 철인데, 철에 여기가 NS, NS, 뭐 NS 이렇게 막 섞여 있다가 진함철을 가짜에 갖다 대면은 N을 갖다 대면은 이래 철에 있던 것이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있던 것이 어떻게 바뀌냐 하면은 N이니까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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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하고 이쪽이 N, N, N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N하고 S니까 쫙 가서 붙죠. 이런 성질을 가지는 것이 강자성체다. 이런 뜻이고, 반자성체는 구리를 예를 들을 수 있는데, 구리를 한번 봅시다. 구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NS, NS, NS 이렇게 막 섞여 있다가 진함철을 가까이 N을 갖다 대면은 구리는 이 안에 있는 NS 성분들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여기는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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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하고 이쪽에 S, S, S가 니까 진함철이 되게 돼요. 안 붙죠? 이거 안 붙는 겁니다. 그것을 무슨 자성체라 하면은 반자성, 자석의 성질하고 반대된다 이런 뜻입니다. 반자성체 이해하셨죠? 이러한 강자성체는 뭐보다 크다 그랬어요? 1보다 매우 크고, 반자성체는 1보다 작은 거고, 뭐 매우 작다 그러고 괜찮습니다. 상자성체는 그냥 반응만 약간 나타내는 거,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그렇지만 이제 뜻은 알았으니까 시험에 나오는 것도 우리가 또 공부해야 됩니다. 시험에 나오는 거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죠. 이제 뜻은 알았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철, 니켈, 코발트, 망간 이렇게 씁니다. 철은 쇠이죠. 쇠니까 있어요. 쇠니코 이건 외울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쇠니까 잘 붙는다 이렇게 쇠니까지 이렇게 외우고, 쇠니까 만까지 여기 하나 더 붙이면 쇠니까 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우면은 강자성체, 진함철에 잘 붙는 것 이렇게 할 수 있고, 반자성체는 구리, 은 이거 뭐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은하고 구리는 전기를 잘 통하는 것입니다. 진함철에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는다는 뜻입니다. 저희가 안양전기공과학원에서 전기공과학원에서 실습을 합니다. 기능사 필기, 여러분들 기능사 필기 합격하면은 이제 우리 안양전기공과에서 실기를 하는데, 이 실기를 하게 되면은 다 구리선으로 하지 않습니까? 구리선과 그 여러분들이 합판에다 작업하니까 나사못이 이렇게 아주 그냥 엄청나게 많은 나사못이 이제 그 바닥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나사못은 작지 않습니까? 이게 붙이기가 힘들어요. 이거를 그래서 진함철을 갖고 이 나사못을 다 붙입니다. 그럼 구리선은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안 붙죠. 구리선은 반자성체니까 안 붙고, 뭐만 붙습니까? 나사못만 붙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를 제일 잘 통하는 것, 그렇죠? 구리, 이거는 반자성체다. 두 개를 더 외워야 됩니다. 여기 뭐 있습니까? 안티몬과 비스무트. 어디서 많이 듣던 거죠? 안티몬과 비스무트 어디서 나왔습니까?
안티몬과 비스무트 어디 나왔어요? 생각납니까? 이 안티몬과 비스무트가 생각나시는 분은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입니다. 두 개의 하나는 안티몬이죠. 안티몬과 비스무트를 놓고 여기에 전기를 통하면 이 접합부에서 열의 흡수나 발산이 일어나는 것. 냉장고를 생각한다 그랬죠? 냉장고. 냉장고 전기를 쓰잖아요. 이렇게. 전기를 코드를 꼽아야 냉장고가 되잖아요. 그래서 냉장고. 이거는 무슨 효과를 했죠? 펠티에. 그래서 냉장고는 펠티의 효과에서 나타나는 것이 요 안티몬과 비스무트니까 여러분이 반자성체를 할 때 은하고 구리만 하지 말고 안티몬과 비스무트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반대로 여기에 이번엔 반대로 여기에 열을 가했더니 촛불을 여서 불을 켰으면 열을 가했더니 여기에 뭐가 흐르냐면은 전기가 흐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재백 효과를 했어요. 재백 효과라는데 이런 재백에는 열을 통하니까 전기가 생겼다. 그래서 열전 현상에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우리 그때 공부할 때 안티몬과 비스무트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외우면서 하나를 더 암기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앉으실까요? 자, 됐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강자성체 한번 시험 나온 거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쪽에 나면은 421쪽이네요. 421쪽. 421쪽. 그 다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갔더니 몇 번 문제였냐면은 17번 문제였습니다. 여기 나왔네요. 물질에 따라 자석에 반발하는 물체를 뭐라 하는가? 자석에 반발하는 물체가 뭡니까? 자석에 반발하는 물체를 반자성체라죠. 네. 그래서 반자성체는 우리 아까 뭐 외운다 그랬죠? 반자성체는 자, 봅시다. 전기를 제일 잘 통하는 거죠. 구리 여기까지 하고 금도 있습니다. 금, 안티몬, 비스무트 이렇게 여기 예를 들었습니다. 전기를 잘 통하는 순서로 암기한다. 근데 뒤에 알루미늄까지 하면 안 됩니다. 알루미늄은 여기에 상자성체니까 여기로 가면 안 되고 구리, 금, 안티몬, 비스무트 이렇게 여러분들이 할 수. 그리고 무슨 말인지도 식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반자성체는 뭘 기준으로 해서 공기나 진공 중의 투자율에 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이런 걸 했고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여기 문제를 하려는 건 아닌데 전기 전도도가 나왔네요. 한번 또 볼까요? 전기 전도도가 좋은 순서로 도체를 나열한 것은 제일 전기 잘 통하는 게 뭡니까? 구리, 금, 알루미늄 이렇네요. 1번이네요. 답이. 은으로 그러면 전기를 잘 통하는데 전선을 전부 다 뭘로 하면 돼요? 은으로 하면 좋겠죠? 안 되죠. 다 훔쳐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이나 뭘 쓰죠? 알루미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는 걸 아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46쪽에 보니까 46 상자성체에 대한 거 나왔어요. 시험 문제. 그 363쪽을 한번 가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동안 363쪽을 가니까 363쪽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4번이 있었습니다. 4번에 가 있으니까 4번이 이쪽 위에 있네요. 4번에 다음 중
다음 중 상자성체는 어느 것인가? 상자성체는 그냥 반응만 하는 거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 앞에서 상자성체는 안 해왔어요. 대신에 강자성체하고 반자성체로 씁니다. 쇠, 봅시다. 쇠, 니, 카. 이거는 무슨 일이죠? 강자성체였습니다. 이거 아까 우리 쇠니까만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러니까 빠지는 게 어느 겁니까? 나머지가 뭡니까? 텅스텐이다. 그래서 상자성체는 안 외웠습니다. 우리 강자성체, 쇠니까만. 그 다음에 반자성체는 뭐랬어요? 전기를 잘 통하는 거, 그랬어요? 구리, 금, 안티몬, 비스무트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요것만 외우고 상자성체는 그냥 그 나머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공부하던 곳에 46쪽 아주 중요한 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이동을 46쪽 무슨 중요한 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쿨롱의 제2법칙 쿨롱의 제1법칙과 쿨롱의 제2법칙은 중요하다는데 왜 중요하다 그랬죠? 시험 문제 한 개씩은 꼭꼭 나오고 운이 좋으면 쿨롱의 법칙은 운이 좋으면 아니면 두 개씩도 나옵니다. 계속. 그래서 쿨롱의 제2법칙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설명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만 해보겠습니다. 만일 자석에 n이 있고 여기가 n이 있어요. 그러면 이 n과 r매다 떨어져 있을 때는 서로 밀치는 힘. 그렇겠죠? 이게 만약 아니 S면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데 그 잡아당기는 힘은 얼마인가? 이런 뜻입니다. 4파의 뮤분의 1 곱하기 R자승분의 M1M2 이렇게만 외우면 안 되고 글을 다 외워야 됩니다. 글을 여러분들이 식만 글을 외우기가 더 힘들어요. 두 자극입니다. 자극 N극, S극 이렇게 하잖아요. 자극 M1, M2 사이에 작용하는 힘 F는 요게 지금 M1, 요게 자극 M2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두 자극의 곱에 비례하고 두 자극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꼭 여러분들이 말을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다 외워놔야 돼요. 그러면 뮤는 있고 뮤제로 뮤였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식이 분리가 되고 그 다음 또 넘어가면은 진공이나 공기 중에서는 진공이나 공기 중의 작용력 F는 4파의 뮤 제로분의 1 곱하기 R자승분의 M1M2 이건 있고 6.33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R자승분의 M1M2 쿨롱의 제1법칙에서요. 두 점전화 Q1, Q2가 있는데 R매다 떨어져 있을 때 작용하는 힘은 공기 중입니다. 여기는 9 곱하기 10의 F는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R자승분의 Q1, Q2 이랬어요. 633 9 곱하기 10의 9승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니니까 633에다가 10의 4승이니까 여기에 딱 10이에요. 10의 몇 승이나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633, 6을 반으로 나눈 거고 곱하기 10의 얼마입니까? 4승.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암기를 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실력이 아닙니다. 실력이 아닙니다. 제가 이거를 하는데 이거를 암기를 하지 않고 야 이게 뭐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또 욕하죠. 욕하니까 저도 암기한 것을 틀리지 않도록 긴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쿨롱의
제2법칙 시험에 나왔던 445쪽 13번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45죠? 445. 445 13번입니다. 13번. 진공 중에서 이걸 꼭 동그라미를 쳐야 됩니다. 진공이나 공기 중에서 이런 같은 겁니다. M1 이렇게 있고 작용하는 힘은 몇 뉴턴인가?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은 M1 여기 하나 있고 여기 웨버죠? 웨버. M2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조그만 아주 작은 자극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M2가 이렇게 있는데 요게 몇 cm 떨어져 있냐면은 R은 이코로 10cm가 떨어져 있어요. 작용하는 힘은 얼마인가? 그러면 그냥 당장 식을 써야 됩니다. 힘 F는 어떻게 써야 돼요? 여기 진공이나 공기 중에서는 6.33 곱하기 10의 4승 이걸 써야죠. 6.33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R 자승분의 M1, M2 이렇게 쓰니까 식을 요렇게 여러분들이 다 식을 외우고 있으니까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됩니다. 근데 대입할 때 요 10cm라는 말을 10 곱하기 10cm가 0.1m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거는 0.1의 제곱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하겠네요. 0.1의 제곱. 그렇지만 이제 저는 cm라는 거를 알리기 위해서 10 곱하기 10의 자승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보시고 여기를 이렇게 왜 이렇게 썼는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라는 게 마이너스 2승이라는 게 cm입니다. cm. 접두어라 그랬죠? 우리가 처음 공부할 때.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힘들면은 10cm면은 0.1m니까 0.1의 제곱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식을 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써봤어요. 제가 써봤는데 이거 풀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풀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6, 4, 6 이렇게 곱하니까 얼마입니까? 4, 6에 24. 그죠? 4, 6에 24에다가 또 6을 곱하니까 4, 6에 24, 2, 6에 12, 14.4네요. 그러니까 약 14나 15가 정확히는 6.33이니까 15인데 14나 15에 가까운 것을 끄집어내는 게 답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그러면 14나 15에 끄집어내는 게 답인데 그 답은 1.5이나 150 이건 두 개 어느 건지는 풀어야 되잖아요. 이걸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냥 만일 여기에 152가 없고 예를 들어서 뭐 3.74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게 무조건 답입니다. 앞에 것만 계산하니까 6 곱하기 4 곱하기 6 하니까 약 뭐 15가 나오니까 15에 관계된 것이 답인데 1.25라든지 1.5가 나온 게 답인데 답이 없잖아요. 답이 없으니까 이게 답인데 이 문제에서는 뭐가 나온다면은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두 개씩 들어있어요. 이게 두 개씩 이렇게 이거 두 개씩 여기도 또 이런 거 똑같은 게 두 개가 있으니까 이거 그냥 틀리면 안 되죠. 어떻게 됩니까? 계산기를 풀어야 됩니다. 계산기로 우리 여기 계산기 뒤에 13번 문제를 뒤쪽에 13번 문제를 푸는 것이 여기에 계산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야 이거 계산기 풀 바에야 그냥 찍던지 틀린 게 낫겠다.
그렇게 하면은 그 시험 못 붙습니다. 야, 신난다. 내가 계산기를 갖고 나오는데 이 계산기 푸는 문제가 나오면서 이 한 문제를 맞추는 사람이 시험에 합격하는 것입니다. 이 계산기는, 카시오 계산기는 시험장에 갖고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네. 이거 우리 젊은이들은요, 또 제가 안양전기 공과원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만 잘 못 치죠. 예? 금방 합니다. 뭐 한 2초, 3초 내에 다 풉니다. 너무 손이 빨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만 복습을 해보시면 다 맞출 수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이용해서 꼭 한 문제를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여기 지우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우리가 식은 암기하고 있는데, 요 식은 다 암기하고 있는데, 이게 아까 6에 4파의 뮤 제로분의 1이 6.33 곱하기 10의 4승이라고 했죠. 식은 다 암기하고 있는데 계산을 못해서 떨어진다. 이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쿨롱의 제1법칙과, 자,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앞에 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몇 쪽 했냐면 이제 47쪽으로 갔어요. 47쪽. 47쪽 가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풀었던 이렇게 나왔고, M1, M2가 같은 극성이면, 그렇죠. 같은 극성이면 N하고 N이 같은 극성이죠. N이 같은 극성이죠. 그러면은 서로 밀치는 힘이 작용하고, N하고 이쪽은 N이고 이쪽은 S다. 그러면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이런 말입니다. 흡입력이 작용한다. 앞에 쿨롱이, 이거 이제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다시 한번 쭉 드리겠지만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쿨롱의 제1법칙과 제2법칙은 여러분들이 복습, 암기를 해서 다 해놔야 됩니다. 자기장의 세기. 자기장의 세기 이렇게 했는데, 자기장의 세기는 뭐라고 쓰냐면은 H라 쓰고 암페어 턴 퍼 메타 또는 암페어 퍼 메타 그래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석이 하나가 있으면은 이 자석이, 여기 자석 써놨네. 자석이 R메다 떨어진 점에 여기 자기력선에 나가잖아요. 이게 자기력선에 나가는데 이 점에 얼마만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을 식을 표시한 것입니다. 아까 두 개는 N하고 S가 있으면은 서로 잡아당기거나, 이건 잡아당기는 힘이죠.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데 S가 없는 거예요. 하나만 있을 때는 자기장의 세기를 한다. 여기에 얼마만한 영향력이 미치는가, R메다 떨어진 점에서 얼마만한 영향이 미치는가 해가지고 식을 쭉 이렇게 나열해가지고 하나가 빠졌네요. 그죠? 하나, 두 개일 때는 힘이 되고 M1, M2가 됐는데 하나니까, 하나뿐이 없을 때는 뭐라고 읽는다 그랬어요? 자기장의 세기. 단위는 또 어떻게 되는가? 아까 전기장의 세기는, 아까가 아니죠. 저번 시간에 전기장의 세기는 볼트 퍼 미터 했고 자기장의 세기는 암페어 퍼 미터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 여기 암페어 턴이라 했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또 하다 보면은 아까 지남철 한번 얘기했죠. 이렇게 전자석 얘기를 했는데 이 전자석을 감는 곤의 수 턴, TURN, 감는 곤의 수 N에 의해서 진압절이 세지고 약해지고 합니다. 그래서 또 조금 더 정밀하게 얘기해서 암페어 턴이란 말을 씁니다. 턴, 감은 곤의 수. 그러니까 암페어 퍼 메터도 맞고 암페어 턴 메타도 맞다고 할 생각으로 되겠습니다.
빨리 좀 지우고 들어갔습니다. 빨리 지우려니까 또 안 지워져요. 이렇게 해서 또 한번 넘어가고 6번은 무슨 말인가 볼까요? 아까 이 자기장의 세기에다가 자기장의 세기는 m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다가 m을 하나를 더 쓰면은 뭐로 바뀝니까? 힘으로 바뀐다 그런 뜻입니다. 요거 생각보다는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 가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력선의 생질. 자기력선은 어떠한 선으로 나타내는 것인데 어떻게 움직이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력선은 N에서 나와 S그룹 끝난다. 뭐 쭉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요거 비읍 한번 설명한 적 있어요. 비읍을 한번 설명한 적 있는데 요거 비읍이 늘어난 고무줄처럼 항상 수축하려고 한다. 전기력선과 성질이 같음.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을 하냐면은 이런 겁니다. 여기 N하고 S가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가요. 이 자기력선이 이렇게 N에서 S로 가는데 여기다가 뭘 뒀나 하면은 여기 도선이 있고 이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전류가 흐르면은 이 전류에 의한 자장이 이렇게 생기는 거다. 전류에 의한 자장이 또 생기는 거예요. 이 전류에 의한 자장이 생기니까 여기에 있는 빨간 이 원래의 자기력선이 가다가 이렇게 휘어지게 되죠.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휘어집니다. 이렇게 휘어지는데 요 도선에 의한 전류 자장이 싹 없어지면은 탁 원위치로 되돌아옵니다. 항상 되돌아오려고 하는 여기서 되돌아오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힘들잖아요. 표현하기 힘들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여기서 항상 고무줄처럼 항상 어떻게 한다? 수축하려고 한다. 이 말을 비읍에다가 표시했는데 시험에도 몇 번 나왔어요. 여기는 왜 안 적어놨냐면 뭐 나온 걸 다 적을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몇 번 나온 적이 있다.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석이 나왔네요. 자석. 잠깐 자석을 한번 나왔으니까 보고 갈까요? 지구도 자석이죠. 지구도 자석입니다. 지구를 한번 그려볼까요? 지구. 북쪽이 N극이고 남쪽이 무슨 극입니까? S극이죠? 그렇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의 북쪽은 S극이고 이게 지구입니다. 지구의 북쪽은 S극이고 지구의 남쪽이 N극입니다. 그래서 지구에도 자기력선이 나오는데 자력선이 나옵니다. 자장이 이렇게 생기는데 이렇게 파란색을 보냈네. 이렇게 이 지구작이죠. 이거를 뭐라 하냐면은 지구작이라 그러는데 자기장이죠. 지구자기장. 이런 지구가 있을 때 영향을 미치는 지구장이 태양계나 외부로 들어오면은 무슨 선입니까? 자외선을 막아주기 때문에 우리 지구 안에 있는 사람들이 피부암에 걸리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자기장이죠. 우리 공부하는 것도 자외선. 자외선은 뭡니까 또? 우리 뭐 이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시험에 나오는 건 실력을 한번 또 좀 쌓아볼까요? 자, 우리 선이 있으면은 우리 사람들 눈에 빛이 보이는 색깔이 있는데 사람 눈에 보이는 색깔은 빨간색이죠. 빨강. 그 다음에 주황,
빨주, 노초, 파, 남, 보입니다. 보라색을 요까지가 사람이 볼 수 있는 한계선이고 빨간 선은 다른 말로 하면 적외선이고 빨간 적이죠. 적색. 보라색이 자색입니다. 그러니까 파장이 긴 것은 적외선, 파장이 짧은 것은 자외선인데 자색의 밖에 있는 선, 여기 선, 이런 자색의 밖에 있는 선은 자외선, 빨간색 바깥에 있는 것은, 이 영역에 있는 것은 적외선. 파장이 깁니다. 이것은 사람 몸 치료할 때 여러분들 발을 다치거나 삐었거나 그러면은 정형외과 가면은 적외선 씌워준다 그러잖아요. 그런가요? 네. 적외선, 빨간 전구등을 켜놓고 합니다. 이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선인들이고, 자외선은요 파장이 짧기 때문에 사람의 세포를 죽입니다. 근데 꼭 필요로 합니다. 어떤 때는 엑스레이 찍을 때 파장이 긴 거는 사람 몸을 뚫고 나가지 못하니까 파장이 짧은 자외선을 이용합니다. 엑스레이죠, 엑스레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많이 쓰면 나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적외선, 자외선 이런 말이 이제 한문이 들어가서 우리가 공부하기는 힘든데, 지구의 북쪽은 S극이고 지구의 남쪽이 N극이다. 이렇게. 야, 그럴 리가 있나? 또 찾아봐야 되겠다. 여러분 또 물리책이라든지 또 이런 걸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건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우스의 정리가 또 나왔는데, 자, 가우스의 정리를 임의의 폐 공면 내에서의 전체 자량, 아까 자량인데 전기력선의 수 이런 거 있습니다. 이 폐 공면을 통하는 자기력 수는 뮤 제로분의 m으로 표시한다. 자, 조금 이따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공기나 진공 중의 자기력선의 수는 이마만큼이다. 이마만큼은 여기 몇 개랬어요? 80만 개로 표시했네요. 80만 개를 봅니다. 이거 계산하면은 80만 개입니다. 이거를. 자, 이거 한번 무슨 말인지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합시다. N하고 S가 있는데, N에서 S로 나오는 자기력 선의 수는 이 공기나 진공이 아닐 때 몇 껴인가? 그러면은 이건 고로 이것을 m 웨버라 할 때 몇 개인가 할 때 이렇게 쓴다 이런 뜻입니다. 뮤분의 m개. 뮤는 뮤제로 뮤였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게 물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뭐 다른 어디일 수 있죠. 이럴 때는 이렇게 쓰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공기나 진공이니까 공기 중에서 나올 때는 뮤에스는 이코로 1이니까 뮤 제로분의 m으로 표시하는데, 이것이 약 몇 개다? 1웨버에서 나오는 것은 약 80만 개다. 1웨버에서 나오는 것이 한 80만 개니까 이런 거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력선을 많이 묶은 것을 아까 뭐라 하면은 자기력 선속이라 그랬고, 이걸 줄여서 자속이라 하자. 그리고 쉽게 표현해서 파이로 쓰고 이렇게 표시하자.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좀 지우고 다시 한번 빨리 설명하면은, N에서 S로 나오는 선이 너무 많아. 나오는 선은 뭐라 했어요? 자기력선이라 했고, 이 자기력선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묶어서 1웨버에서 나오는
자기력 선의 수는 80만 개예요. 그러니까 이거 묶어서 자기력 손속이라 하고 묶어서 자속이라 하자. 자속은 한 개로 표시하자. 이 외부에서 나오는 자속은 몇 개냐? 2개로 표시하자. 이게 이 말입니다. 한번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틀어놓고 이해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그 말이 써 있어요. M 외부의 자에서 M의 선이 가정하여 이것을 자속이라 한다. 3 외부에서 나오는 자속의 수는 몇 개이다? 3개이다. 규는 파이라고 쓰고 외보로 표시한다. 이게 48쪽까지의 얘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못 모르겠으면 안 되니까 넘어가니까, 자속 밀도는 뭐냐? 단위 면적 1m, 1m를 지나는 자속의 수다. 자속 밀도는 B라 쓰자. 그리고 외보고 1m, 1m니까 메터 제곱이죠. 메터 제곱에 외보로 하자. 우리 앞에서 식에서 전속 밀도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 앞에는 앞장 우리 저번 시간에 설명할 때 전속 밀도 D는 이코로 엡실론 2였고, 여기 자속 밀도 B는 여기 또 나왔습니다. 자속 밀도 B는 이코로 뮤 H. 네. 여기는 쿨롱 퍼 제곱미터. 자속 밀도는 여기 자속이니까 웨버 퍼 제곱미터. 요거 같이 쌍으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됩니다. 꼭 같이 외워야 됩니다. 꼭 또 나옵니다. 우리 여기서 끝나면은 그냥 통과해야 되는데 다음에 또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의 암기를 하시도록 합니다. 다음 자기 모멘트와 토크인데, 자기 모멘트는 자극의 세기가 m이고 자석의 길이가 l일 때 자기 모멘트 더 크죠. 예를 들어서 요만한 자석이 있는데 n하고 s가 있는 거하고 이만한 크기가 있는데 n하고 s가 있는데 자극의 이게 m이고 길이가 l이에요. 더 큽니다. 자기 모멘트 m은 ml이다. 네, 알겠습니다. 또 용어가 새로운 용어들이 참 많이 나오네요. 많이 나옵니다. 오늘 참 희한하게 오늘 공부하는 날이 오늘이 음력 1월 15일입니다. 이 달 밝은 밤에 액땜을 하기 위해서 쥐불놀이를 하는데, 이때 깡통에다 잘 마른 광소를 집어넣고 불을 붙여 돌리는데 마지막에 깡통을 힘껏 내어 던지는데, 이때 깡통이 돌아가는 힘, 회전력을 토크라 한다. 자동차를 살 때마다 토크라는 게 다 있습니다. 힘이 아니고, 자, 쥐불놀이, 이거 우리 쥐불놀이라 했습니다. 쥐불놀이 하는데, 깡통에다가 광소를 놓고 돌리다가 맨 나중에 돌리는데 바깥으로 나가는 힘과 반지름은 R을 곱한 것이 토크다, 회전력이란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깥으로 벗어나가죠. 좋은 날입니까? 오늘 음력 1월 15일 좋은 날입니까? 나쁜 날입니까? 좋은 날이라고요? 나쁜 날이죠.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액땜을 하기 위해 쥐불놀이를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1년 중에 가장 나쁜 날이 오늘입니다. 오늘 어떻게 우연히 오늘 딱 설명이 이렇게 됐네요. 여기에 왜
왜 나쁜 날인가요? 왜 나쁜 날인가요? 잠깐만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공부하시냐고 힘드니까 한번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600년 전, 지금부터 1600년 신라에 왕이 있었는데 왕이 사냥을 나갔습니다. 사냥을 나갔더니 쥐하고 까마귀가 나타났어. 쥐하고 까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대왕님 저를 따라오십시오 하더니 막 도망가니까 달려간 거죠. 그러니까 왕이 신하들하고 까마귀하고 쥐를 쫓아갔습니다. 그니 큰 저수지에 갔더니 사라졌어요. 그래서 두리번거리면서 쥐하고 까마귀를 찾고 있는데 이 저수지에서 신령이 나타납니다. 신령이 나타났는데 신령의 손에 봉투가 달려있는데 봉투에 그리고 왕을 줍니다. 왕을. 이 봉투를 왕을 줬는데 이게 이제 서출지라는 데입니다. 서출지. 신라의 경주에 있습니다. 신라의 경주에 서출지인데 편지를 준 저수지 이런 얘기입니다. 왕이 봉투를 보니까 봉투에 이 봉투를 열어보면 두 사람이 죽고 열어보지 않으면 한 사람이 죽는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봉투를 열어보면 두 사람이 죽고 봉투를 열어보지 않으면 한 사람이 죽는다는데 열어봅니까? 안 열어봅니까? 안 열어본다고요? 왕도 안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한 사람이 죽는 게 낫지 두 사람이 죽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죽는 게 낫다. 그래서 안 열어보니까 옆에 있던 신하가 대왕님, 두 사람이라는 것은 신하를 뜻하는 것이고 한 사람이라는 것은 왕을 뜻하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죠. 그래서 왕이 봉투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그 안에 내용에 사금갑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금이 뭐냐면은 우리 부부간에 정이 우애가 두텁고 정이 두터울 때 금슬이 좋다 그러잖아요. 금슬이 좋다. 이 검은고 금자입니다. 비파를 피키는 겁니다. 검은고 껍데기를 쏴라. 근데 검은고 껍데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왕비의 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사냥을 멈추고 왕비의 방에 와가지고 검은고 껍데기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 경주에 가서 보시면은 검은고가 지금 있는 검은고보다 2배는 큽니다. 그래서 검은고 껍데기를 쏘니까 그 안에 몇 사람이 죽었어요? 2사람이 죽었죠. 왕비하고 간통을 한 누굽니까? 누구죠? 불교 시대입니다. 왕이 돌아와서 사냥을 갔다 오면은 왕비의 방에 아무도 못 들어오죠. 왕비의 방에 와서 갑옷을 벗고 옷을 갈아입는데 그때 죽이려고 왕비하고 중이 칼을 빼들고 그 안에 어디에 숨어 있었어요? 검은고 껍데기 안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제 죽음을 면하죠. 죽음을 면해가지고 오늘은 불길한 날이다. 절대로 뭘 하지 말라 했습니까? 뭘 하지 말라 했어요? 불을 떼지 말라. 왜 불을 떼지 말라 했죠? 신라의 수도 경주가 옛날에 그거잖아요. 지푸라기로 만든 집이잖아요. 초가집이잖아. 초가집. 경주 전체가 소실된 것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라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불이었고 또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왜구죠. 신라 왕이 얼마나 이 왜구들한테 지겨웠으면은 자기가 죽으면은 바다에 묻어들었잖아요. 바다에 묻어가지고 경주 앞바다에 왕을 묻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천연두 귀신입니다. 천연두 귀신 해가지고 나중에 처용가라는 게 나옵니다. 처용가라는 게 나오는데 아무튼 왕은 이러한
그 자기가 죽을 뻔하고 자기 아내로부터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이날은 절대로 불을 떼지